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당장은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모습이죠.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맞출 필요도 없고 사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내일 떨어지면 틀린 것 같고,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당장 오늘 올라오면은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고, 또 올라가서 시간이 또 흘러서 올라가게 되면은 당장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맞다 틀렸다는요 어떤 기간을 두고 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시를, 지금 지수를 여러분들께서 맞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맞췄을 때 보상이 있으면 그거 맞추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맞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당장 보고 있습니다. 당장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관찰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감지하고,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맞춰야 돼. 당장 내일 무슨 봉일지 맞춰봐. 다음 주 월요일 양봉이게 음봉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빨리 그런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관문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지난 고점인 3027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바로 전 고점이죠. 3050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당장 내려가려고 했던 요 흐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으로 바꿔냈지만, 지금 밑에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던 모습,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횡보했던 요 박스권을 넘어가야지만 우리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바닥 만들고 투바닥, 쓰리바닥까지 만들고 이제 포바닥재, 약간 저점이 높아지는 포바닥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305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건 상승세가 조금은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대신에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쭉쭉 간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 3200포인트가 있고요. 역시나 완전 최고점인 3300포인트가 있겠죠. 저걸 또 넘는지 안 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관점에 봤을 때 시장이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섰다까지는 아니고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장기 하락, 그러니까 2023년 정도까지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예를 든다면, 당장 조금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고점에 아직까지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4000포인트 또는 3800포인트 언저리까지 계속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잡는가인 건데, 만약 38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예를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일 수는 있으나 지금 사야 될 자리는 아니에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3050포인트를 넘어서야 상승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문현진, 너가 딴 건 다 좋고 괜찮은데 하락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매수의 기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3050포인트가 넘어설 때가 매수의 기회고 매수 포인트가 되고 타이밍이 되는 거지, 지금이 매수의 포인트거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오는 단기적인 뿅 튀어나오는 이런 반등, 기술적 반등에서 우리는 탈출,
약간 매도의 관점으로 보면서 비중을 줄여낸다. 본전이 왔거나 수익이 나왔거나 하는 종목들을 좀 줄여낸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상승의 포인트로 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 너의 컨텐츠의 내용은 좋지만 하락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난 상승이라고 베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질문한다면 3050포인트가 넘어설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맞을지는 저도 2023년까지 아직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 저의 분석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023년까지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믿고 뭘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뭐 어떤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행동 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하락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위쪽을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도의 타이밍으로 탈출해야 되는 시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적어도 3050포인트가 넘었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 지속해서 3200이 넘는지 또 지켜봐야 되고 3300이 넘는지도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위쪽으로 가냐 안 가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일 뿐이고 저는 크게 갈 수가 없는 시장이다.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시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오미크론과 경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무서움들, 공포감들이 잘 이겨내졌기 때문에 올라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 산타랠리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과 역시나 급등 나온 종목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이 있었다면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맞는 말이에요. 상한가에도 한 2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IT, 반도체 이런 쪽들이 그냥 시세 노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절대로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G9 제약,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게 잡주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피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그 잡주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DIC라고 하는 이 기업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잡주까지는 아닌 그런대로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나 품절주 또는 장기간 바닥에서 횡보하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업들,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남광토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세기상사, 그리고 자한바이오, 그리고 베스파, MFM 코리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에 뭐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세기상사도 단기 급등 이후에 바로 이렇게 폭락 나오는 거라서요,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쨌든 G9 제약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에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고 물량은 다 넘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물려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세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이 약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단기 급등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상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도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저는 이거는 뭐 이슈가 뭐가 됐든지 간에 G9 제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향후 한 3년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IC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 부품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것은 현대차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납품 이야기 나와서 급등 나왔던 기업, 그리고 뭐 공급 계약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왔던 기업은 코이즈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단기간 급등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DIC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이 기대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상한가까지 갈 만한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가 과열, 그러니까 급등 나오는 종목에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급등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정말로 미친 척하고 코이즈처럼 막 날아간다면은 뭐 그건 저희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6,000원대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SMCNC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SMCNC 급등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로서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NFT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CJ 뭐 인수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컨텐츠 관련주로서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N자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빼고는 지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을 만한 뭐 볼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급에 놀아나고 있다. 결국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놀아나고 있다. 얘들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를 매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매수세를 끌어일으키면서 지수를 살짝 올려놓고 선물 시장에서 또 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흐름에서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지수가 올라온 거 왔는데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수익이 났거나 뭐 굉장히 나한테 뭐 엄청나게 호재가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데도 있어가지고 뭐 종목 굉장히 수익 많이 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겨우 본전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희망만 품고 있을 뿐이죠. 저희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누군가는 본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락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하락장은 약간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부귀영화가 생긴다거나 본전 탈출이 된다거나 뭐 긍정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 반등에 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내년을 잘 준비하시면서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종목을 옮겨 놓으시고 교체를 하시고 잘 바꿔 놓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투자를 좀 실패하셨다면은 작년에 벌었던 거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반성도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깨달으셔가지고 내년은 좀 더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거 모양 자체도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상승하다가 힘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305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락장을 외치고 있는 사람도 상승장을 외치고 있는 사람도 딱히 할 것이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3050포인트만 기억하시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역시 매도가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